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발목을 한번 삐었을 때 그 삔 자리를 또 삐고 또 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목을 보시면 지금 휘청하면서 발목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청하면서 꺾였을 때 반대로 돌아오는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반대편 동영상을 보시면 발목이 꺾인 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발목이 휘청했을 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동작은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재빠르게 이제 발목을 잡아당겨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목이 꺾인다고 하면 이 꺾이는 것 때문에 이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늘어나서 주로 이제 인대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제 인대 손상을 당하는데, 이제 그런 걸 흔히 염좌라고 그러고, 이렇게 꺾이는 순간에 반대로 발목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이 이제 이 근육인데, 이 근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이 재빠르게 일어나면 발목이 과도하게 제껴져서 이쪽 외측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당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제껴진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바깥에 3개의 인대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보상 동작을 통해서 잡아주면 인대가 이제 조금밖에 안 다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느리게 잡아당기거나 충분하게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삐끗하는 동작이다 하더라도 그런 근육이 재빠르게 이제 잡아주는 어떤 그런 동작이 느리거나 약하면 심한 손상이 당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심하게 휘청하면서 넘어진 것 같은데도 별 손상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동적으로 근육들이 작용해서 관절이 탈구되거나 완전 파열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이제 동적인 안정장치가 근육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발목이 조금만 제껴지면서 이제 근육하고 같이 이제 잡아주는 그런 힘이 짝을 이뤄서 인대가 이렇게 조금만 손상될 수도 있겠지만, 심하게 제껴지면서 근육이 충분하게 잘 동적으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또는 인대가 생각보다 이제 꺾이는 힘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인대가 튼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발목이 삐끗하는 동작에 의해서 인대는 또 멀쩡한데 그 인대가 잡아당기는 뼈를 잡아당겨서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목을 뺐을 때 이 뼈상의 압통점이 심하게 있으면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발목을 뺐을 때 주로 이제 인대들이 대부분 손상을 당하고 뼈도 이렇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근육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2개가 있고, 이 부분이 힘줄 부분인데, 그 힘줄 부분이 뼈 뒤에 문질러져서 삐는 순간에 여기를 재빠르게 확 잡아당기다가 여기에 긁혀서 뼈 자체에 긁혀서 이렇게 스플리티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힘줄 자체가 파열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주변 인대라든가 힘줄이 이제 탈구되기도 하고 힘줄 자체가 파열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손상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한번 삐끗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인대 조직이라든가 힘줄 조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또는 이 근처에 있는 인대들까지도 손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잡아당겨서 동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 과정 중에 이 뼈에 붙어 있는 끝부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순간 뼈가 떨어져서 이쪽에서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생기는 골절을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목을 이렇게 확 꺾이는 순간에 아까 이제 살펴본 이 비골의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뼈를 잡아당겨서 여기가 골절되는 견열골절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발목이 제껴지는 것들은 그 최대한의 힘과, 그러니까 동적으로 그 순간에 잡아주는 이제 근육의 어떤 그 제대로 된 활동, 이런 것들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골절뿐만 아니라 인대, 그런 다음에 힘줄의 손상,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뼈가 통뼈로 붙어 있으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뼈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고 주변을 이렇게 360도 싸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뼈와 뼈가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 위로 통상적으로 근육과 힘줄이 붙어서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게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로만 보일 수 있고, 또 뼈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 이 속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 속에는 많은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대 속이라든가 관절 이런 곳에 물리적으로 현재 내가 인대가 아니면 관절 속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어떤 그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하는 센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대나 힘줄 이런 질환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손상될 때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인대 안에 있는 센서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관절들이 어떤 물리적 힘을 받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이 근육이 제때 확 잡아주는 그런 보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인대나 뭐 이렇게 뭐 물리적 구조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센서가 무뎌져서 재빠르게 빨리 현재 이제 여기에 늘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관절을 보호하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약해지는 것도 발목 염좌에 숨겨진 어떤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라든가 조인트 리셉터라고 하는데 관절량을 싸고 있는 이런 데에서도 이 파란 것들이 전부 다 센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그 근골격계에서 보자면 이 빨간 것 하나, 이 빨간 것들만 운동신경이고 대부분은 감각신경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다 감각신경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운동계니까 운동신경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떤 정도의 출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 근육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거나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여기에 있는 힘줄이 어느 정도 너무나 강한 힘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 관절이 지금 찢어지려고 하는 물리적 힘을 받거나 이 안에 염증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어떤 손상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부 합산이 되어야 내가 현재 어떤 움직임을 움직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계이지만 더 중요한 신경들은 감각신경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인대나 관절이라든가 주변 조직들의 힘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합이 돼서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근육으로 어떤 정보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 중에 일부는 머릿속으로 가서 내가 지금 발을 움직이고 있다거나 내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처리들이 더 상위 뇌회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체를 모방한 어떤 그 기구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그 생물학적 그 수준까지 아주 정교해지려면 실제로는 이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도구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식으로 힘을 받고 현재 어떤 각도에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통합이 되어야만 어떤 움직임에 관계된 모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각을 실시간으로 잘 느끼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대한 어떤 출력을 조절하는 것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이 대부분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센서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런 것들의 통합에 의해서 현재 이쪽 이 모터나 이 모터는 각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속도와 어느 정도 힘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의 계산이 이제 신경계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 부분인데 이 척수의 앞부분에 이게 엔티리어 혼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이게 근육들 해당 근육 여기는 각각 이제 여기에서는 해당 근육이 하나 각각 분포가 돼 있는데 그 해당 근육의 실시간으로 이 출력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00볼트인지 또는 300볼트인지 그걸 빠르게 움직일 것이 느리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이런 출력을 이렇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듯이 이 부분에서 그 출력을 조절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알파 모터 뉴런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최종 출력을 내보내는 스위치를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 모터 뉴런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낼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부 조직부터 인대라든가 관절낭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근육에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와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야 현재는 이런 상태니까 여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대가 심하게 이렇게 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니까 그 정보에 맞게 그리고 또 거기 그 순간에 늘어나는 이제 근육 조직이라든가 관절낭 인대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재빠르게 근육을 수축시켜라 하는 스위치를 가동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인대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대가 늘어나면 이 센서 자체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원활하게 안 가면 실시간으로 재빨리 손상이 일어난 순간에 재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삔 곳을 또 삐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인대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동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체계들이 실시간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또 그 숨겨진 이면의 중요한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정을 밟았을 때 이걸 하고 피하는, 통증을 느꼈을 때 그 통증 정보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알파 모터 뉴런한테 재빠르게 빨리 피해라, 발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라고 출력을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보낼 때는 이쪽으로는 빨리 피하기 위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만 이거와 반대에 있는 근육에는 빨리 너는 이완해라. 왜냐하면 다리를 재빠르게 한쪽 각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해당 근육의 어떤 움직임과 반대에 있는 근육은 그 순간에는 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가 두 개의 어떤 근육에 해당되는 회로로 가서 이쪽에서는 재빨리 너는 수축해라,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에서 넌 재빨리 지금 50V로 볼륨을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알파 모터 뉴런은 실시간으로 이런 통증 정보라든지 외상 정보라든지 주변 이제 근육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현재 매 순간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전압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인대가 안에 있는 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원래는 이런 인대 정보들이 가서 여기에서 이제 감마 모터 뉴런의 그런 정보들이 통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가 이런 상태니까 요 정도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 상태의 볼륨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센서의 정보가 늦게 가거나 잘 가지 않게 되면 그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온 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전압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신경적 정보들이 이제 아주 실시간으로 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제 관절이 더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계 자체를 잘 단련하는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꺼운 방석이라든가 이런 데 위에서 한 발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동적인 상황에서 딱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게, 무게중심이 딱 맞춰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좌우로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에 맞춰서 발목이 이렇게 몸이 꿈틀꿈틀하면서 그 순간에 발목을 이쪽으로 잡아주고 저쪽으로 잡아주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양쪽 근육들이 자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로들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그 순간에 이제 전압 컨트롤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만성적으로 이제 발목에 염좌가 심해서 불안정성을 느낄 때 이런 식으로 신경계와 이제 근육을 더 센시티비하게, 영민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어차피 이제 손상이 될 때 재빠르게 잡아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석을 놓고 삔 발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다가 실제로 넘어지거나 또 삐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벽 옆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의자를 둬서 몸이 위태로울 때는 바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아니면 살짝 손을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삔 발목이 다시 삐지 않도록 그 주변에 그런 신경계를 잘 단련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목의 외측에 있는 이런 근육들은 발목의 그 외측의 그런 동적인 안정성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이런 근육 속에 이렇게 뭉친 점이 생기는 이런 지점들에 이렇게 뭉친 것이 사이즈가 커져도 그런 외측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시술에 의해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면 가운데 이렇게 뭉친 것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므로써 이제 근육이 좀 더 영민하게 외측 안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뭉친 점을 가장 질기는 부분을 찾아서 풀다 보면 바늘이 그 부분을 제대로 시술할 때 튀는 반응, 꿈틀 튀는 나왔어요? 실룩실룩 이렇게 튀는 이런 반응에 의해서 이런 사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시술에 성공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발목에 이제 인대 자체가 많이 약해진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동적인 것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발목을 좀 덜 삐게 의학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 한의원 원장 안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습 카페를 20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삔 발목이 자주 또 삐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기반이 되는 여러 사실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약간 어렵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